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시장 얘기 일단 토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바뀐 기조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바이오도 얘기해봐야 되고, 2차 전지도 얘기해봐야 되고, 반도체도 얘기해봐야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얘기해봐야 되고, 정책 테마도 얘기해봐야 되고,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영상 길어지는 거 감안해서 할 얘기를 천천히 좀 꾸준하게 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 가까이 기준을 잡는 게 몇 포인트? 2490포인트. 오늘 2490포인트를 어제 이어서 돌파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490포인트 안착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배경도 어제 얘기 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21선이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으로 조금 땡겨 올리더라도 요거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아니면 올라갔다가 좀 둔화가 됐다가 딱 쏘든, 아니면 여기서 쉬었다가 21선 돌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도망치든,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 요 세 시장을 가장 크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중화권의 뭐 항생이나 상해 증시를 빼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랑 오늘 비슷하게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대만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의 하락 원흉인 기술주의 약세의 중심에 있거든요. 역시 TSMC의 국가다운 역량을 보이고 있는 거죠. 폭스콘이라던가. 그래서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대만 증시는 계속해서 어제도 약세, 오늘도 약세를 보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는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사주의 강세나 자동차주의 강세로 버티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미일 무역 협상이 나름대로 호전을 보이고 있다,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일본 같은 경우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버텼고 오늘도 버텼습니다. 아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데 한국 증시가 버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달러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미국 증시의 하락은 한국 시장의 하락이다라는 공식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은, 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여기 17,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가 버티는 모습 좋아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약세로 거의 더블 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보다는 강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의 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항상 미국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미국만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자금이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유로스탁의 흐름을 보면 딱 나올 텐데요. 유로스탁도 눌릴 때는 같이 눌렸지만 반등세가 훨씬 강한 모습. 그리고 이거 하락폭도 한 10% 후반대 이러는데 미국 증시는 20%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하더라도 유럽 증시가 지금은 가장 강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미국 증시가 주춤주춤할 때 독일은 한 번 더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유럽 시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떤 개장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락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게 자명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일단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으로도 향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흥국 쪽으로 돈이 흘러갈 차례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럽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미국 증시의 약세, 약달러 현상으로 신흥국까지 같이 끌어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총 랠리의 파동을 보면 역시나 미국 증시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버블 지수가 보통은 PER 기준으로 미국은 18배 정도 되면은 적당한 수준이지 뭐 비싸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고가권에서 나오던 얘기가 한 22배 정도, 야 이거 조금 비싼 거 아니니, 지금 버블이 좀 껴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제자 기준으로 미국의 적정 PER이 18배. 그동안에 미국 증시가 나름대로 지금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 동안에 기업들의 빅테크의 이익단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좋은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종합지수 간의
이 괴리가 줄어들면서 수렴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제는 거품이 꼈다라고 하기 약간 애매한 정도라서 미국 증시도 아마도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보인다면 좋은 모습을 또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트럼프의 행보겠죠. 근데 트럼프의 행보가 조금은 바뀌었다는 시그널들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관세에서 감세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세의 리스크가 이제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트럼프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관세 얘기 하나요? 관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덧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고, 파월 나쁜 놈, 뭐 하는 놈, 뭐 지각쟁이, 이런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의 채권 매도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는 증시로 밀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미국의 경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파월이 지난 1기와 같이 그다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 트럼프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을 어떻게든 뭐 해임한다 뭐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임기 때는 압박이 먹혔다라고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파월 입장은 뭐 무섭게 없죠. 26년 당장 1년 뒤면은 이제 임기 만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또 트럼프라는 사람들에 대한 적응이 좀 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파월도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야 지금 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을 내려 찍었잖아. 지금은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꾸 금리 인하를 요구하니까 나중에 이거 물가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나는 지금 경기 침체보다 물가가 먼저야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 파월도 조금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동안 조금 고집을 피다가 은근하게 져주는 모습을 결국엔 보일 거예요. 어제 얘기 드렸듯이 6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FOMC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을까, 아니면 연준 입장에서 뭔가 흘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의 반등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저는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지가 아니라 파월, 나 연준 의장이야, 내 힘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증시를 박살내고 우리 경기를 흔들고 있는데 나라도 이거 살려줄게 라는 스탠스로 갈 거지, 트럼프한테 끌려가는 모습으로 야 내가 트럼프가 너무 난리쳐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건 아니야 이런 기조로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잡아가는 거고, 트럼프가 직전까지는 관세를 언급하면서 증시의 하락을 방관했다면 지금은 증시의 하락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시를 부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증시의 리스크가 되는 요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런 포인트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힌트를 어제 얻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금주의 합의를 희망한다. 그리고 인도와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게 다 뭐죠? 관세도 얘기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 상호관세 협상도 잘 되고 있어서 우리 관세적인 건 진짜 리스크로 보지 말자. 내가 진짜로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끝난다고 했지. 내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랑 광물협정 맺을 거다. 뭐 원자재 공급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증시 부양에 대한 키워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은 어떻죠? 시장은 파월과의 갈등, 파월의 해임에 꽂혀서 어제 특별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미국 시장이 멈췄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호재 이야기들을 아무리 내보내도 증시 부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은 모든 포인트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관세, 금리 인하, 감세의 기조로 가는 길 중에 금리 인하에 꽂혀서 이 기조가 시장의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시기는 임박해 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트럼프가 이제는 증시 우호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을 오히려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뭐 어제 밀렸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는 게 이런 포인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인플레가 더 높아진다. 연준의 신뢰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부양하는 건 연준한테 맡겨야 된다. 사실은 세상의 이 기득 세력이 다 연준을 쥐고 있고 달러의 패권으로 지금의 경제 구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연준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뻔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자꾸 반기를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립각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내가 영웅이 될게, 내가 아이언맨이 돼서 세상을 구할 거야 라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제 이 정도로 경기 침체 유도했으니까 니네 금리 인하의 명분 있지? 어제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유명한 멘트를 하나 쳤어요. 흑백요리사에 나오는데 지금 물가가 아주 이분하다. 이분하다. 적절하다. 물가 적절하니까 지금 이제 경기 부양해야 돼. 내가 관세로 경기 침체 유발했어. 이런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적절한 시점에서 영웅이 돼서 나타날 판을 트럼프가 일단 깔아주긴 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빨리 구해주세요. 지금 위기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로 물에 빠져가지고 숨이 꼴딱꼴딱꼴딱꼴딱 넘어가서 기절하기 직전에 연준이 꺼내주는 그림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당장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드려보고, 어제 미국 시장은 하루 종일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웨이로 빠지다가 마지막에 조금 들어 올렸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미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자산시장 구조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7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 엔화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면서 엔화 강세, 원화 강세의 흐름이 조금씩 동반이 되고 있는 거고요. 빅스 지수도 뭐 딱히 튄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중에는 좀 안정적인 모습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돈의 논리적으로 위험자산에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증시가 이제 반등할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내던지는 거 보니까 트럼프는 빠르게 미국 증시의 부양이 필요하다,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를 올리면서 채권 가격을 빠르게 치고 올려야 자신의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도 자기 자산을 압박하면은 당연스럽게 자기 자산 지키는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증시 부양에 대한 코멘트가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트럼프의 리스크가 아니라 트럼프의 트레이드, 트럼프의 푸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빠질 때도 저는 우리 베타제분들께 코멘트를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환율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환율 1420원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증시가 본격적인 랠리를 펼치면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동반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환율은 14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의 추세 랠리가 동반이 될 거라는 거, 이것도 키워드를 알려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린 이 외국인의 수급 추이, 선물 추이를 얘기해 보면은 역시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지난주 월화까지는 매도세가 일관이었다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횡보세, 그리고 어제랑 오늘도 미국 시장의 상태를 보면 우리 시장에서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갈 만한데 어떻죠? 선물을 매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까지도 프로그램 매도 없이 오늘 소폭의 매도세를 이끌었는데, 이 매도세도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너무 뻔합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어떤 주식들이 내려가고 있죠?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기술주들 위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1900억 정도의 외국인 매물 출회가 있었어요. 이거 막판에 쏟아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의 총 매도량이 2400억.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도량이 나왔구나. 아마존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의 주가가 조금 든칫든칫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빠졌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이 WDB라고 하는 금땅을 맞고 반등했다 다시 빠진 상황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과연 이 상승세는 누가 처음에 만들어줄까요? 당연히 기술주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반등을 한다고 쳤을 때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의 위주로 LG 엔솔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시총 상위주,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랠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세팅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제도 제가 잘 모르겠으면
한 종목만 공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괜찮지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올릴까? 그러면 일단 대형주이면서 종합지수로 이끌 수 있는 대장급의 라인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도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 있고, 메모리 가격, 랜드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에는 외국인이 이탈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순매수세도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주가와 종합지수의 상승도 견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까지 체크해봤고, 우리 장중에서는 테마주도 많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204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 친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타입 플라스틱 로드맵도 제시를 했죠. 이런 것 때문에 뭐 세린 BNG라던가 진영, 삼육물산, 한국패키지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 정책주가 점점점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숫자로 찍히기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저는 굳이 타입 플라스틱 로드맵 이런 테마주보다는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모멘텀이 좀 붙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지원이 생긴다면 당연히 좋잖아요.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부분인데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에 대한 언급보다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기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와 맞물려서 판이 잘 깔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의 추이를 빠르게 더블 체크해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파월 의장의 해임 압박이었다. 근데 이거는 주말에 나온 뉴스로 우리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었다라고 어제도 얘기 드려서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해임 압박으로 달러와 채권 가치의 하락에 따른 셀링 흐름을 보인 건데,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와 채권 가치가 빠짐으로써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가 빠질 땐 같이 빠지겠죠. 그러나 반등할 때 미국 증시가 요만큼 오르면 우리는 빠른 수급 유입으로 또 미국 시장에 빠져나온 돈들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빠질 때는 미국 시장보다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면 미국 시장은 어떻다 그랬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요만큼 덜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에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그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림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나올 때 우리 시장이 앞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만 멈추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 시장은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를 잡고 있던 정치 이슈, 뭐 트럼프 이슈, 이런 것들 다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판이거든요.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25년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24년도에 하반기부터 조금 안 좋아지다가 25년도 1분기를 저점으로 25년 2분기부터 매우 좋아지거든요. 그럼 1분기 어닝 시즌을 지나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 자체도 강력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랠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린 게 미국 시장 할 때가 아니라 국내 시장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관세, 금리나 감세 진짜 못 박히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기조가 관세에서 금리로 관심사가 넘어갔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면은 큰 틀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태도는 딱 두 가지를 확인해 가면 된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인데, 지금의 미증시의 키높이와 우리 시장의 환율을 고려해 보면은 수급 풍풍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시 대기 자금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객 예탁금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트럼프가 자꾸 안 좋은 말 하니까 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못하지만
대기 자금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기조가 당장에 이번 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면 우리 시장에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다 뭐 한다 해도 제가 걱정하지 않았던 거는 외국인 이미 파월 해임 이슈를 주말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또렷한 엑시트라는 모습이 어제 포착되거나 하방 포지션 구축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 시장 세게 안 누르겠구나, 그냥 눌러봤자 미국 시장의 하락폭 반영하고 끌어당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제 시장에서 미리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지나친 비관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란 뭐죠? 어제도 썸네일이죠. 불안감을 먹고 상승하는 게 진짜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11시쯤 넘어서 원래 알림 잘 안 드리는데 미국 시장 막 3%대 빠지면은 여러분 또 잠들기 전에 계속 확인하고 반등 못하나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매크로의 자산 이탈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 시장에서 미리 반영됐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미선물에 반응할 우리 증시다. 그래서 지금 형성하는 시세, 어젯밤에 형성하는 시세 무시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미선물이 강세를 보였죠. 우리 시장 열리기 직전에 동시호가 때 갑자기 치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 시장 빠지지 않게 하려고 패시브 프로그램 매수 유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국 선물로 쫙 한번 당겨놓고서 미 시장의 하락분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제가 이걸 알았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수급, 돈의 흐름, 매크로의 흐름, 가장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자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 하락은 국장의 하락이다, 이 논리를 지우셔라. 오늘 우리 시장 열릴 때부터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자산이 글로벌 증시와 자산 시장에 유입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의 개념을 좀 깨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은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시장도 날아가겠네, 아니라고요. 그거 깨셔야 된다. 분명히 깨셔야 된다 얘기 드리고 있고, 하락이 나올 때 충격은 제한이고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더 세게 튀는 현상, 이게 바로 지금의 자산시장이다. 오늘 시장 전부터 털리지 마시라, 개인 투자자분들 패닉셀링 동참하시 마시라는 개념으로 더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 우려가 함께 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라. 괜찮다. 혹시 진짜로 뭔가 문제가 돼서 시장이 폭락하고 죽을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으면 찝찝한 부분들 포착되면 알림 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트럼프의 입이 이미 관세에서 금리 인하로 넘겨간 게 팩트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얘기합니다. 관세에서 금리 인하로 트럼프의 포커스가 넘어갔다. 아니, 이런데도 안 빠져? 이런데도 올라가? 네, 그래야 진짜 추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반등이다, 야 진짜 가자, 뭐 금리 인하 한대, 이러면서 올라가면은 시장이 제대로 올라갈까요? 우리의 불안감을 먹고 올라가야지만 진짜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올라왔는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안절부절. 어떻게 다시 내려간다 어떡하지? 이런 심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휘둘리면 안 된다. 큰 방향성을 보고 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시장 참여하신 분들 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V반등 신나게 나왔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근데 금리 인하를 막상 한 거는 하락이 진행될 때였어요. 이 바닥은 그냥 자연 반등으로 나온 겁니다. 이때 특별한 시그널 없었어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파월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코로나가 위력적인 거야? 그 정도로 안 좋아? 라는 논리로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연준에서 우리가 불안정한 회사채까지 다 매입할게, 헬리콥터 돈 한번 풀어볼게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유동성으로 반등이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어떻죠? 모든 투자자가,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가 V반등이 아니라 한 번은 더 빠질 거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났어요. 코로나 확진자 막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떻죠? 더블딥이 아니라 그냥 밀고 올라갑니다. 왜? 코로나 환자 수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난 추이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랑 똑같아요. 원래 이런 각도로 늘어나다가 코로나 환자 수 늘어나는 증가 추이가 이렇게 둔화가 되니까 어떻죠? 반대로 주가는 반등하더라. 이제 코로나가 한번 꺾여가는구나, 그 기대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기회를 안 주고 그냥 V반등으로 땡겨버렸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올라가는 거 진짜 맞아?
이거 맞니?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 맞니? 진짜 이거 다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코로나가 재발했대, 이런 불안감으로 흔들기가 동반될 때까지는 무난하게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고점을 찍고 3,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죠? 와, 나 돈 벌고 뭐 친구들한테 밥 사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은 안 무너져. 야, 진짜 유동성 장세가 너무 무섭다.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시장 안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엄청난 낙관론이 나올 때 고점을 형성했다.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열을 풀풀 내면서 막 얼굴 빨개져서 왔거든요. 지금 인플레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물가가 미쳐서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테이퍼링 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3달을 더 버텼다가 그리고 나서나 무너졌죠. 안 믿는 거예요. 유동성이 너무 많다. 이미 풀려버린 돈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연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증명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론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작년 같은 경우 미국의 AI의 랠리가 나올 때, 야 그래도 엔비디아야, 야 그래도 테슬라 트럼프 얻고서 올라간다, 야 그래도 애플이야 라고 하면서 미친 랠리가 나왔죠. 근데 그때 사람들 뭐였어요? 빠지면 산다 마인드. 그게 뭐죠? 엄청난 낙관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인버스 투자, 현금 마련, 엔캐리 우려감, 경기 침체 우려감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들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둘러봤어요. 경기 침체 우려감, 이거 우려감 있는 거 맞아.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 전에 경기 침체 진짜 올 건데 버블을 한번 쫙 뽑아주고 그리고 죽을 겁니다. 마치 예전에 닷컴 버블처럼.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런 우려감 있는 얘기들은 잠깐 내려놓으시라. 진짜 그런 것들 보이면 알림 드리겠다.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강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게 남은 사람들만 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고, 남은 사람들만 이 하락권의 좋은 가격을 공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저기 옮겨봤자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수급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시장이 아름답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도 전환기를 보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려고만 하면은 개인 투자자는 지금 야 이거 불안해, 나 던질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시장이 방향성을 조금만 더 잡아간다고 하면은 조만간에 봄꽃놀이가 일어날 겁니다. 당연히 시장이 랠리가 나올 때는 소나기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구름도 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동안의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명확하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종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바이오들 중에서 특징이 좀 있거든요.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대놓고는 나오지 않지만 트럼프의 기조가 관세에서 금리 인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과연 어느 쪽일까? 당연히 성장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럼 성장주의 대표격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뭐 여기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키워드 보기 전에 정합판 잠깐만 볼게요. 정합판을 잠깐만 둘러보면은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대장이었다. 그리고 로봇주도 강하고 뭐 풍력 태양광도 다 강했지만 역시 그래도 바이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게 딱 티가 나잖아요. 여기 뭐 신라젠 같은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가고 이랬는데, 이거 상한가 간 이유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뭐 알테오젠이 초대박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ABL 바이오가 초대박 라이센스 아웃하고 막 이런 것들 올라간 게 아니라,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삼상 시험을 토대로 FDA에서 이제 이거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거 가지고 그냥 상한가 시총 2조 넘어갔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BLA 0891이라는 약물인데 얘가 원래는 팩사백이라고 간암 치료제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거 망한 걸 살리려고 신라젠의 기업은 존속시키면서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인 크로스파이로부터 이중억제 기전 항암제 BLA 0891을 이제 라이센스 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라이센스 아웃 한다는 게 기술을 수출한다는데 기술을 수입한 겁니다. 기술 수입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임상 진행하면서 마일스톤을 오히려 이 네덜란드 기업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특허와 이 권리, 그러니까 이 BLA 0891 자체를 그냥 다 사와버린 거예요. 다 그냥 특허랑 권리를 가져와 버린 겁니다. 그 이유로 상한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간암 대상으로 NK세포 치료제 원천 특허 등록, 특허만으로 상한가.
대박이죠. 물론 NK 치료제가 꿈의 세포 치료제긴 합니다. 카티의 상위 호환이기도 해요. NK 치료제 진짜 저도 기대하는 영역인데 이거 실제로 지금 임상 제일 빠른 전 세계 글로벌 기업도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용화 되긴 너무 멀리 있는데 그냥 이런 특허만으로도 상한가. 대박이죠.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가 지금은 주사 제형인데 이거를 패치형으로 바꾸는 임상 1상의 결과를 낸다. 상용화도 아니고 임상 1상 결과를 낸대요. 그것만으로 또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이제 플러스 10% 마감했는데 지금 바이오들이 이제는 가벼워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붙는 거고 바이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개선세, 그리고 투심 개선 이런 게 다 적용돼서 바이오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사파 플랫폼에서 이제는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리맘이라는 플랫폼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검증이 되지가 않았어요. 검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얘는 단일항체 접합이라고 하면 얘는 다중항체 접합이거든요. 그냥 이런 기대감만으로 오는 10%.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 ABL 바이오도 뭐 기술 이전 좋았고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5%대 상승했는데 지금 키노피상으로 플랫폼에서는 역시 리가캠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매드팩토라던가 코오른 생명과 코오른 티슈지 이런 거 크게 이슈가 있었냐, 크게 주가 상승을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이슈는 없었다. 티움 바이오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만으로도 어제도 10% 오늘도 7%. 미쳤죠. 지금 바이오들이 그냥 나 뭐 할래? 라고 하면 올라가는 판이 이제 깔려가고 있다. 이 말은 바이오가 큰 사이클에서 제가 선발대가 있고 중간 이제 본대가 있고 마지막 후발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선발을 크게 보면은 22년도에 현대바이오나 에스트큐브 막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바이오의 절정을 다가갈 때 알테오젠을 비롯한 플랫폼 바이오, 그리고 HLB 이런 종목들이 24년 초반 1년 정도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바이오의 피날레가 나올 건데 그게 아마도 이번 하반기에 바이오의 피날레가 나오면서 아마 끝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후발 라인업의 중심이 되는 대장업중이 움직일 판이다. 그래서 바이오는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거는 올해가 바이오 투자의 최적기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 테라페uti스가 뭐 부작용 잡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나 아니면 이번에는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작년 연말부터 초강세를 보인 종목들이고, GI 이노베이션도 뭐 최근에 흐름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 떠나가지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로 붙어서 바이오가 이제는 중반부를 넘어서서 이제 완벽한 투심이 바이오로 쏠리는 그런 미친 바이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바이오판이 열리고 있다. 그 절정이 아마 요번 여름 그리고 이번 하반기, 근데 이제 이번 여름에는 제대로 성과를 내는 종목들의 피크 타임이 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그냥 나도 바이오인데요, 마치 예전에 저도 2차전지 사업하려고요 이러면 상가 가는 것 같이, 예전에 막 2차전지가 날아다닐 때 저도 2차전지 하려고요 이러면 그냥 상가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하반기 되면 저희도 바이오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면은 막 상가 가고 막 날아가고 이런 종목들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투자 적기는 아니고 아마 요번 여름이 바이오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반기까지 조금 이어질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친환경 얘기할 때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같이 한번 꿈틀했어요. 갑자기 푹 치었다가 이제 쭉 내려왔는데 지금 2차전지 기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거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세력이 정책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붙이거나 기대감을 실어서 개인 투자자가 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2분기부터는 흑자 전망이 나오는 2차전지 기업들이 꽤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4년 12월달은 최저점을 찍고 1분기에는 이제 적자폭 축소 혹은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전망되고,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거나 이익단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눈치를 채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눈치 못 채게, 그리고 또 2차전지는 안 돼, 정책이 붙어도 안 돼라는 그런 비관의 심리를 지금 자꾸 지배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가도 찍어 누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눈치를 채야 되냐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0142 이게 바로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이제 좌표로 보는 건데 LG엔솔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땅 꼽을 게 아니라
공매도량을 보면 약간 이 세력들의 기조가 보여요. 이 퍼센티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공매도량을 보는 겁니다. 공매도량을 봤을 때 어떤가요? 13만 주, 15만 주씩 치던 공매도가 최근에 갑자기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을까? 딱히 뭐 공매도 안 치라는 이유 있었나요? 삼성 SDI는요? 삼성 SDI는 조금 그대로긴 한데 그래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3일 동안 확 줄어들었네요. 에코프로는요? 확 줄어들었죠. 20만 주, 10만 주 치다가 3만 주까지 줄어들었어요. 에코프로 BM은요? 역시 10만 주, 16만 주 이렇게 치다가 3만 주까지 줄어들었고요. 엔캠은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엔캠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액 불림막 하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때요? 확 줄어들었죠. 오늘도 저 지금 봤는데 3만 주까지 줄어들었네요. 원래 막 10만 주, 15만 주, 17만 주 이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서 이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2차전지의 하방 압력은 끝나가는구나, 저점이 잡혀가려고 하나보다. 뭐 증시의 상승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어느 정도 터닝 시그널을 빠르게 만들어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번에 1분기에 영업이익은 흑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조금 유지하지만 그래도 적자폭이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에다가 매출액도 늘어난 추이를 가져가고요. 3분기에는 당기순이익까지도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죠?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시기가 2차전지에도 다가왔다는 거죠. 2차전지도 지금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좋고 나름대로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지금 반응이 아예 없거든요. 원래는 이 데이터들이 선반영 돼가지고 이미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엔소 같은 경우도 24년 4분기에 가장 좋지 않은 실적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어떻죠? 좋아졌죠. 물론 AMPC 도움은 있지만 그래도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어요. 이 영향은 아마 AMPC 보조금 축소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들지만 일단 매출액이 늘어나요. 매출액 늘어나고 3분기에도 매출액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본격적으로 AMPC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익단이 좋아진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지죠. 이런 걸 봐서는 쫄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기순이익 계산을 딱 해보면은 25년도 컨센서스 뭐 이렇게 부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합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익단이 상당히 개선세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차전지도 지금 쫄 구간 아니다. 지금은 호재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호재들을 일부러 무시하게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오로 좀 쏠리게 하거나 정책 테마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미 반도체는 뭐 개별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보면 거의 3분의 1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오테크니스도 보면은 거의 반토막 넘게 나 있는 상태고 2.5토막 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반도체도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진짜 본격 반등을 한번 해주기만 한다면 반도체도 업황 개선에 따른 수급 유입 이런 거 충분히 생기면서 우리 시장이 2차전지도 개선세 보이고 바이오는 자기 시대를 만났고 반도체도 이제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추이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빠바방 터져가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질 거 없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내놓으라는 시세를 다시 뽑아낼 판이 열리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딱 티가 나죠. 바이오가 안 빠지고 초강세, 근데 2차전지는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고 반도체도 딱히 뚜렷한 반등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개별 업종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바이오가 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라거나 반도체도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내려오지 않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 던지는 물량을 모아가고 또 올리고 모아가고 올리고, 요런 추세적으로 조금 더 V 반등에 대한 기대를 전 더 하고 싶다. 지금은 이미 개인 투자자가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장 찍어 누르면서 겁주기를 해서 물량 뺏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물량을 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더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라인이 어제 종가인데, 어제 종가 대비하면은 반도체는 떨어져 있고 2차전지도 그냥 어제 종가 부근에 있죠. 근데 바이오만 떠 있더라. 그래서 역시 시장의 주인공은 바이오인 상태고, 코스닥도 오늘 강세 보인 게 바이오가 부양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려면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시장 진짜 찐반등 나온다. 야, 시장 진짜 좋아진대. 이제 진짜 금리 인하에서 날아간다. 이런 심리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심리가 나오면 어떻죠? 이미 갭 떠서 이렇게 도망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나 이제 개인 투자자 조금 붙이다가 한번 쿵 내려 찍으려나?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20일선 이렇게 돌아 올라오면은 이게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붙으면 그때 한번 내려치겠죠. 아마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트럼프에 질려 있고 또 관세에 질려 있고 그냥 뭐 파월 회의만에 만에 이러니까 좀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쫄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진짜 괜찮다. 어제도 얘기 드렸고 오늘도 또 강조 드리면서 글로벌 증시도 여러분 이미 맞을 만큼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장의 랠리를 즐기고 우리 계좌가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것만 상상하시라. 사실 오늘 개별 종목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개별 종목 얘기할 틈 없이 시장 얘기만 했거든요. 뭐 내일 모레나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주말 라이브 이용해서는 그때는 이제는 시장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 다시 또 돌아가서 이런저런 종목의 디테일들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광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베타제를 23년 5월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멤버십을 23년 5월에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종합지수가요. 근데 우리 베타제 VIP 같은 경우는 저랑 오랜 시간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보통 VIP 기준으로 아마도 계좌가 최고 수익률, 최고 계좌를 찍고 있다. 요것도 여러분 제가 라이브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도로 저는 나름대로 시장도 시장이지만 종목들 세세하게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가 저랑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진짜 많이 안 하는데 요런 얘기까지도 한번 남겨드려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바이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바이오까지 움직였어요. 지금 바이오들이 이미 다 움직여 버렸는데 딱 한 개가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까지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늦게 오지 마세요. 나중에 다 오르고 오지 마시고 혹시 저랑 하고 싶으신 분들 바이오든 2차전지든 반도체든 그 외에 다른 개별 업종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간다면 오지 마시고요. 혹시 저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거다. 이제 제가 칭하는 2기 혹은 3기 이렇게 제가 사이클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사이클이 또 끝나가요.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요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전략 종목들을 또 세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팅하기 전에 와서 지금 미리 입질하는 것들을 따라오는 게 좋을 것이다. 중간에 이 사이클이 진행될 때 중간에 오시면은 이 단가가 아무래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익률이 어떤 사람은 뭐 400%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0% 나오고 막 이게 좀 갈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저희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권유 드리면서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데 이렇게 광고하면서 왜냐면 너무 좋은 시기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내일은 제가 저희 가족 행사로 영상이나 라이브가 없을 예정이라 내일 모레 목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